이번 회기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됐었는데요. 11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 이루어진 업무보고에서도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적도지사, 도청 과장보다도 못한 행정시장,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풀뿌리 지방자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11대 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이슈화시킨 정민구 의원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진정한 도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상 이번 362회 임시회가 도의원으로서 첫 의정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데뷔 무대입니다. 네네. 소감 어떻습니까?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도정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도 했었고 대안도 제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원 되면서 틀린 점은 피드백이 온다는 얘기죠. 제도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질문을 했을 때 그 필요한 부분들을 당장 대답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이 전부다는 아니다. 그래서 15분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책임감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전반기 2년 동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잖아요. 보니까 이번 집행부를 상대로 첫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첫 업무보고 때부터 상당히 좀 목소리 톤도 높아질 때도 있고 좀 그랬는데 정원께서는 주로 꺼냈던 얘기가 처음에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좀 화두로 많이 꺼냈는데 이 행정체제 개편이란 문제 제주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도민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2005년도 7월 27일 주민투표로 시군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쨌든 도민들이 가장 민주주의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훼손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을 하잖아요. 투표기를 통해서.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그런 기회를 박탈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도민들이 참정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측면과 또 하나는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해지면서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 행정시가 집행 기능만 있고 기획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기획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질문의 연장선일 텐데요. 어쨌든 정 의원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2005년 7월 주민투표 때 점진환과 혁신안이 맞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네. 점진환 측 대표적인 활동가였어요. 뭐 당시 어쨌든 점진안이라는 게 4개 자치시군을 존치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좀 기획하자는 이런 취지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초의회가 사라지게 됐는데 그 이후 11년 뭐 잠깐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2005년도로 돌아가면은 주민투표 당시에 북군, 남군, 서귀포시는 점진안을 선택을 했죠. 예. 제주시만 혁신안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 김용훈 시장하고 저희 단체가 헌법소원까지 냈었거든요. 기각은 됐지만은. 그러니까 도민들의 표심이 왜곡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주민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었냐를 따져야 돼요. 그때 그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중앙정치권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70개에서 100개로 나누자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실제 지도상에서 표시는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주도가 시범적 성격인 그 주민투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중앙정치권에서 전국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개편 논의가 사라졌거든요. 제주도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제주도민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투표 당시에 제주도정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효율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와서 도와 시군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시간이 너무 길다. 원스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군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 결과 제주도는 지금 와서 보면은 문멸과 난개발로 인해 중산간이 무너지고 있고, 특히 강정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회적 갈등으로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그래서 행정체 개편에 대한 매듭을 짓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행정체제 논의 개편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선 6기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가동이 됐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종료를 하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플러스 4개 시군, 4개의 권역 조정을 안을 냈는데, 이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쪽에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서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 돼버렸거든요. 뭐 조직과 관련해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자는 측면을 생각한다라면 충분히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 논의 자체가 지금 사라진 형국이 됐는데, 민선 6기에서의 행정체제 개편 의지가 좀 부족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원에 당선돼서 맨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원희룡 지사가 당선될 때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한 공약 내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원희룡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행정체제 개편을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당시 강경식 의원님이 그 기간 연장 부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안을 내왔죠. 그리고 4개의 권역안을 내놔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한 거죠. 그런데 도지사는 어떤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본 이후에 진행을 하자라는 해서 잠정 보류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 많은 도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안을 내왔으면은 결론을 내야지 왜 그 개헌을 빌미로 보류를 하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보건대 그게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꼼수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 매듭을 짓는 작업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업무보고의 자료에는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별도 꼭지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질책도 좀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거로 미뤄봤을 경우에는 민선 7기에서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의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업무보고에 당연히 이 행정체계 개편에 관련한 로드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가 있었냐 하면은요, 분권 모델을 제주도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요. 읍면동 자치제니, 도지사 임기제, 의회를 양원제, 이런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확산을 시키고 있었단 말이죠. 초점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지난 13년 동안 논쟁이 되었던, 그리고 제주 사회의 이슈였던 행정체계 개편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어떤 안이 되더라도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그 이후에 제주도의 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돼야지 지금 앞뒤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게도 도의회 업무보고 시에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목소리 높인 건 죄송한데, 분명히 도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높일 땐 높여야죠. 고맙습니다.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의원님께서는 임시의 마지막 날이죠.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또 신청을 해서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수면 위로 좀 부상시키는데요.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게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이 기간에 맞춰서 로드맵을 좀 준비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날짜를 명시한 2020년 4월 15일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우리가 그러니까 혁신안을 선택을 할 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체 개편 문제를 결정을 할 때도 주민투표를 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주민투표라는 게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3분의 1 이상을 투표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그 11대 의회 중간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단 말이죠. 정치 이벤트상으로 적기입니다. 네. 딱 적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 개정은 우리가 주민투표 이후에 개정을 해도 좋은데 그 전에 우리가 제주도만의 안을 만들어서 총선 때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는 거죠. 가장 적기인데 도지사가 도정이 준비를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보자. 늦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좀 도움을 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기시킨 측면이 네, 있다. 그렇죠. 예. 그 어쨌든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아주 이렇게 딱 와닿았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최종 대안 그리고 로드맵 작성 주체를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했어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도정이 책임져야 된다. 지금 도하의회가 뭐 상설협의체 논의도 좀 있었지만 협치를 빌미로 의회에 떠넘기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라는 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진 건지. 그 제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특별자치행정국, 서귀포, 제주시, 그다음 기획조정실을 하면서 계속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해야 된다라는. 근데 마치 언론을 보니까 상설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 첫 번째 안건이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그거죠. 협의회에서 과연 행정체계 개편 문제가 논의 대상인가? 자칫 잘못하면은 의회에다가 이 공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했던 게 날짜를 정확히 못 박았고요. 그리고 이 날짜를 못 받고 그에 따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의 주체는 제주도정이다. 의회는 옆에서 협조를 할 건 협조를 하고 비판할 건 비판을 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희룡 지사께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도정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끌고 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면 도정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추진하라는 얘기인데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 네. 최종 결정은 어쨌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렇죠. 의결 절차를 좀 밟을 텐데요. 이게 떠오르는 게 민선 5기에서도 실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고 안이 나와서 도의회에 제출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부결이 됐었던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 좀 얼핏 떠오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그 당시에 제1기 행정체제 개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시장 직선제 안을 만들었죠. 그리고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도지사는 그 안을 들고 의회에 제출을 했죠. 문제는 의회에서 그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의회에서 전제를 뭘로 달았냐면은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를 한 이후에 4년 후에 하자라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의원님들 그때 몇 분 만나 뵀습니다. 아니 왜 이런 결과를 내느냐. 오히려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거는 행정시 개편을 통해서 새로 된 변화된 행정 체제를 원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결시키던 의원님들도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도정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로 넘어올 경우에 부결이라기보다는 좀 더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의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러한 거를 전제로 동료 의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안이 의회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자세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도민사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뭐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 13년의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개편 필요성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백과장명식 논의가 좀 진행되는 상황인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안을 좀 최적의 대안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2005년도 7월 27일 날 주민투표 당시에 점진환 측 단체 활동가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뭐 기초자치권 부활을 원했습니다만은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일 날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안이 확정이 된다라면은 저는 그 기타 의견을
내지 않고 그 안이 특별법에 녹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 두루뭉실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일단 이게 이거 뭐 정답입니다. 또 다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민선 5기 때 추진했던 행정체제,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가 물 건너간 그래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당시 일단 그게 최상의 대안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한번 도입해보고 여기에서 법인격이 아닌 행정시장이 갖는 한계점이 또 드러난다라고 하면 법인격을 부활할 수 있는 문제, 기초자치 부활이겠죠. 그 단계로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었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언론에서 홍보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직선제 안만 내놓은 게 아니고요. 시장 직선된 시장이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체 개편위원회에서는 그 직선된 시장의 권한을 우리가 박스로 만들어서 특별법에 넣자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특별법 개정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장 직선제안만 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자님 얘기했듯이 그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단계적으로 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여지가 있었죠. 근데 그것까지도 가보지 못한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예, 그래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일단 던졌기 때문에 의제를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실행 가능성 쭉 지켜볼 텐데요. 도민사회에서도 좀 지켜볼 텐데. 근데 뭐 의원님 하실 얘기 좀 많을 거라고 좀 보아지는데 어쨌든 추진 주체로 지목한 제주도정 원희용 지사에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뭐 당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지사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민들이 70% 이상이 지금도 원하고 있고 13년 동안 계속 끌고 왔었거든요.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다. 어떤 안이든지 지사께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행정체 개편위원회를 재구성하든가 재위촉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을 해달라. 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다가오는 그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 날 도민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자.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로드맵을 그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9월 추석 전에는 반드시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죠. 제가 그 중간중간에 우리 그 자책력 국장님이나 기획추천실장을 만나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도청 집무실을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민구 의원님을 모시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장이 주권자인 시민을 무서워하는지 아니면 임명권자인 도지사를 더 무서워하는지 제주도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만든 무소속 도지사 민주당 의회라는 정치장은 협치를 하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다행히 그 첫걸음으로 도화의회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이번만큼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